프라하 국제공항의 낯선 방문객. 프라하 국제공항은 언제나 분주했다. 수많은 비행기가 이착륙하며 각국에서 온 사람들을 맞이했다. 알렉스 로젠버그는 공항의 VIP 라운지에서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는 체코 국방부의 협상 전문가로서 수많은 방산 계약을 체결해왔다. 독일, 프랑스, 미국, 이스라엘 등 세계적인 방산 기업들과의 협상이 그의 일상이었다. 그가 기대하는 것은 언제나 같았다. 화려한 프레젠테이션, 우월한 기술력의 과시, 그리고 치열한 가격 협상. 군사계약은 결국 강력한 무기와 경쟁력 있는 조건이 모든 것을 결정짓는 법이었다. 하지만 오늘의 만남은 조금 달랐다. 그가 처음으로 한국 대표단을 맞이하는 자리였다. 한국은 최근 방산 분야에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었고 유럽 시장에서 주목받기 시작했다. 특히 K9 자주포와 FA-50 경공격기 도입 논의가 체코에서 활발해지면서 체코 국방부 내부에서도 한국과의 협력이 주요 이슈로 떠올랐다. 그러나 알렉스는 한국에 대해 여전히 회의적이었다. 아시아의 신생 강국? 그들이 과연 유럽 방산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을까? 그는 여전히 독일과 프랑스 같은 전통적인 방산 강국들이 우세할 것이라고 믿었다. 그러나 그가 공항에서 처음 본 한국 대표단의 모습은 예상과 완전히 달랐다. 대표단은 과한 거칠애 없이 깔끔한 정장을 입고 있었다. 과거의 프랑스나 독일 대표단처럼 화려한 정장에 권위적인 태도를 내세우지 않았다. 오히려 그들의 모습은 겸손하면서도 단정했다. 더 놀라운 것은 첫 만남에서였다. 한국 대표단의 팀장이 악수를 청하며 말했다. 우리는 체코의 무기를 팔러 온 것이 아닙니다. 함께 발전할 파트너를 찾으러 왔습니다. 알렉스는 순간 멈칫했다. 과거의 협상에서 독일과 프랑스 대표들은 항상 자신들의 기술 우위를 강조했다. 우리는 최고의 기술을 갖고 있다. 우리는 다른 경쟁 업체보다 더 낫다. 하지만 한국은 전혀 다른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었다. 알렉스는 그들의 태도에서 어딘가 모르게 자신감을 느꼈다. 그러나 그것은 기존 방산업체들의 자만과는 다른 종류의 것이었다. 다음 날 체코 국방부에서 공식적인 회의가 열렸다. 회의실에는 체코 국방부의 핵심 인사들이 참석했다. 국방부 기술협력과장, 무기체계 담당자, 그리고 몇 명의 군 관계자들이 자리하고 있었다. 한국 측에서는 방산청 팀장과 기술 담당자들이 참석했다. 회의 초반 분위기는 다소 긴장감이 감돌았다. 체코 측은 신중하게 한국의 제안을 살펴보고 있었다. 아직 한국이 얼마나 경쟁력이 있는지 확신할 수 없었고 기존의 방산 업체들과 비교했을 때 한국이 유리한 점이 무엇인지 알고 싶었다. 한국의 프레젠테이션이 시작되었다. 보통 방산 업체들은 화려한 무기 성능을 강조하는 영상부터 보여준다. 강력한 폭발 장면, 높은 정확도의 타격 영상, 정밀한 시스템 작동 과정. 하지만 한국은 달랐다. 우리의 목표는 최고의 무기를 판매하는 것이 아닙니다. 체코가 더 안전하고 평화로운 나라가 되도록 돕는 것입니다. 한국 대표단의 기술 담당자가 이렇게 말했다. 그들은 무기의 성능보다 체코의 국방력 향상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에 집중했다. 알렉스는 순간 놀랐다. 무기란 결국 성능이 최우선 아닌가? 그런데 이들은 왜 평화를 이야기하는 거지? 그러나 체코 군 관계자들의 반응은 긍정적이었다. 그들은 한국의 접근 방식에 깊은 관심을 보이며 무기를 단순한 전투 도구가 아닌 국가 안보의 핵심 요소로 바라보는 한국의 철학에 공감하기 시작했다. 회의가 끝난 후 알렉스는 한국 대표단 팀장과 개별적인 대화를 나눌 기회를 가졌다. 그때 팀장이 말했다.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는 정의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단순한 감정을 넘어서서 서로를 가족처럼 여기는 마음이죠. 우리는 체코를 고객이 아니라 가족처럼 생각하고 싶습니다. 가족이라면 서로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성공도 함께 기뻐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알렉스는 순간 말을 잇지 못했다. 그가 지금까지 진행해온 모든 협상은 단순한 거래였다. 가격을 낮추고 성능을 높이며 계약 조건을 유리하게 조정하는 것. 그러나 한국은 협상을 거래가 아니라 관계로 바라보고 있었다.
그가 체코 국방부에서 일하면서 이렇게 깊은 철학을 가진 방산업체를 만난 적이 있었던가? 독일과 프랑스는 항상 우리가 더 뛰어나다는 태도를 보였다. 미국과 이스라엘은 최고의 기술력을 제공할 수 있다는 논리를 펼쳤다. 그러나 한국은 신뢰와 철학을 이야기하고 있었다. 알렉스는 서서히 한국이 단순한 방산업체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는 아직 모르는 것이 있었다. 체코 국방부 내부에서는 이미 한국의 기술을 외부에 유출하려는 움직임이 시작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움직임은 너무나 교묘하고 정교하게 진행되고 있었다. 하지만 한국은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은 조용히 기다리고 있었다. 이상한 분위기 속에서 느껴지는 불안. 첫 회의가 끝난 후 알렉스 로젠버그는 체코 국방부 사무실로 돌아와 자신의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그는 한국 대표단과의 협상을 되돌아보며 그들의 접근 방식이 기존 방산업체들과 사뭇 다르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떠올렸습니다. 대부분의 업체들은 성능과 가격 경쟁력을 강조하며 강력한 인상을 심어주려 하지만 한국은 오히려 신뢰와 협력을 우선적으로 내세우고 있었습니다. 그는 의문을 가졌습니다. 과연 이들은 단순한 마케팅 전략을 펼치는 것일까 아니면 진심일까? 그가 고민을 거듭하던 중 국방부 복도를 지나가면서 묘한 분위기를 감지했습니다. 몇몇 중간급 공무원들이 복도 한쪽에서 낮은 목소리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고 그들의 표정에는 신중한 고민이 서려 있었습니다. 요즘 분위기가 이상하다. 그는 무심코 지나치려 했지만 가벼운 대화 이상의 무언가가 오가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를 놓치지 않았던 그는 조용히 정보를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알렉스는 국방부 내부에서 진행되는 비공식적인 만찬에 대한 정보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 모임은 프라하 시내의 고급 레스토랑에서 열렸으며 국방부의 일부 공무원들과 외부 컨설팅 회사 관계자들이 함께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직접 참석할 수는 없었지만 믿을 만한 동료를 통해 이 모임의 논의 내용을 일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 기술을 더 넓은 범위로 활용할 방법을 고민 중입니다. 다중 소싱이 체코에 더 유리한 선택이 될 것입니다. 독일 컨설팅 회사에서 적극적인 제안을 해왔습니다. 체코군에 더 다양한 옵션을 제공할 수도 있죠. 이 대화를 들은 그는 즉시 위기감을 느꼈습니다. 한국과의 계약이 체결되기도 전에 국방부 내부에서 한국이 제공한 기술을 경쟁 업체들과 공유하려는 움직임이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술 협력 문제가 아니라 한국과의 신뢰를 깨트리는 심각한 행위였습니다. 그는 곧 내부 정보망을 활용하여 더 많은 사실을 알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체코 국방부 일부 중간급 공무원들이 독일과 오스트리아의 방산 컨설팅 업체들과 비밀리에 접촉하고 있었습니다. 공식적인 협력 논의가 아니라 비공식적인 경로를 통해 정보가 오가는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한국이 체코에 제공한 첨단 무기 시스템의 핵심 기술을 분석하여 이를 유럽 방산업체와 결합하는 방안이 내부적으로 논의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명목상 기술 다각화 또는 협력 확장이라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한국 기술을 타국 업체와 공유하여 체코가 더 유리한 계약을 체결하려는 전략이었습니다. 이에 대한 실행 계획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체코 내부에서 한국 무기 시스템의 기술 분석 보고서를 작성한다. -1을 오스트리아의 컨설팅 업체로 전달하여 자문을 받는 형식으로 서류를 이동시킨다. 오스트리아 컨설팅 업체는 독일의 방산 기업들과 협력하며 한국 기술을 간접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이 과정은 표면적으로는 합법적인 기술 교류처럼 보였지만 실상은 한국과 체코 간의 계약을 위반하는 행위였습니다. 한국은 이미 알고 있었다. 그러나 알렉스가 몰랐던 것이 있었습니다. 한국은 이미 모든 상황을 알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한국 대표단 팀장과 복도에서 마주쳤습니다. 평소와 다를 바 없는 조용한 분위기였지만 알렉스는 팀장의 눈빛에서 흔들림 없는 결단력을 느꼈습니다. 그가 인사를 건넸을 때 팀장은 짧고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습니다. 우리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진실이 스스로 드러날 때까지. 그 말을 듣는 순간 알렉스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이미 체코 내부에서 어떤 움직임이 진행되고 있는지 감지하고 있었으며 이에 대한 대응을 조용히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모든 상황을 분석하며 결정적인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단순한 기술 제공자가 아니라 국제 협상에서 극도로 신중한 전략을 구사하는 상대였습니다. 그들의 침묵 속에는 철저한 계획과 확신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알렉스는 점점 더 깊이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나는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가? 체코 국방부 내부에서 점차 불안한 분위기가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국방부의 주요 인사들 사이에서 한국과의 계약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는 가운데 일부 공무원들과 외부 브로커들은 다른 계획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공식적으로는 다중 소신과 기술 협력을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실상은 한국의 방산 기술을 독일 및 유럽 방산 업체들과 공유하려는 움직임이었습니다. 알렉스 로젠버그는 여러 차례 회의에서 이 흐름을 감지했지만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회의 중 국방부 부과장이 조심스럽게 언급한 말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한국 기술을 독일과 결합하면 더 우수한 시스템을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기술 주권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표면적으로는 체코의 국방력 강화를 위한 논리처럼 보였지만 그는 그것이 단순한 협력의 범위를 넘어 기술 유출을 위한 조직적인 움직임이라는 사실을 직감했습니다. 미묘한 신호 한국의 대응 준비. 한국 대표단은 계속해서 공식적인 협력 절차를 유지하면서도 어떤 변화를 감지한 듯 신중한 태도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알렉스는 이전과는 다른 몇 가지 조치가 취해지고 있음을 알아차렸습니다. 한국 측이 제공하는 모든 기술 자료에는 디지털 워터마크와 접근 추적 시스템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문서가 언제 누구에 의해 열람되었는지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 대표단은 여전히 정중하고 협력적인 태도를 유지했지만 회의에서의 반응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질문을 받을 때 과거보다 훨씬 더 신중하게 답변하며 중요한 부분에 대해선 의도적으로 정보를 축소하는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비공식적 정보 수집. 알렉스는 한국 측이 체코 언론 동향을 분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특정 기자들의 움직임을 세밀히 파악하며 누가 정부 내부 정보를 외부로 흘리고 있는지를 감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한국 대표단이 침묵 속에서 전략을 구상하고 있다는 사실을 직감했습니다. 그러나 체코 내부에서는 이미 한국과의 협력을 흔들기 위한 움직임이 점차 조직화되고 있었습니다. 국방부 일부 공무원들은 독일 및 오스트리아의 컨설팅 업체들과 접촉하며 한국의 기술을 분석하여 이를 유럽 방산 업체와 결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계획을 구상하고 있었습니다. 그 방식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체코 국방부 내부에서 한국의 무기 체계에 대한 상세 분석을 수행한다. 해당 분석 결과를 오스트리아 컨설팅 업체로 제공하여 자문을 받는 형식으로 문서를 이동시킨다. 오스트리아 업체는 독일 방산 기업들과 협력하여 한국 기술을 간접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이 과정은 공식적인 기술 교류처럼 보였지만 사실상 한국과의 계약을 위반하는 행위였습니다. 알렉스는 점점 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 정보를 한국에 알려야 할 것인가? 그러나 문제가 있었습니다. 한국 측에 직접 이 사실을 알린다면 체코 국방부 내부에서 그가 정보를 제공했다는 것이 드러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그는 어느 순간 자신이 정치적인 갈등 속에 놓여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알렉스는 한국 대표단 팀장과 복도에서 마주쳤을 때 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그는 팀장의 눈빛에서 강한 결단력과 신중한 계산이 동시에 깃들어 있다는 사실을 알아챘습니다. 그가 인사를 건네자 팀장은 짧고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습니다. 우리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진실이 스스로 드러날 때까지. 그 순간 알렉스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상황을 관망하는 것이 아니라 조용하지만 철저한 대응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침묵 속에는 강력한 전략과 확신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과거의 협력 국가들처럼 직접적인 압박을 가하거나 문제를 공개적으로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모든 기술 자료의 흐름을 감시하며 증거를 수집하고 있었습니다.
체코 국방부 내부의 움직임은 점차 외부로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일부 기자들이 한국과의 협력이 체코에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논조의 기사를 내기 시작한 것입니다. 체코는 너무 한국과의 계약에 의존하고 있다. 우리는 더 많은 옵션을 고려해야 한다. 체코 언론에서는 점차 이러한 논조의 기사들이 증가했고, 이를 통해 체코 국방부 내부의 일부 공무원들이 여론을 조작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음이 감지되었습니다. 한국 측에서는 이러한 기사들의 내용을 면밀히 분석하며 이를 조작된 정보로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체코 국방부 내부의 분위기는 점점 더 무겁게 가라앉아 가고 있었습니다. 알렉스 로젠버그는 최근 회의에서 국방부 일부 공무원들의 태도가 묘하게 변하고 있음을 감지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한국과의 협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지만 비공식적인 대화에서는 다중 소신과 기술 확장이라는 명목으로 한국 기술을 외부 업체들과 공유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언론에서는 한국과의 협력이 체코의 국방력 강화에 과연 적절한 선택인지에 대한 논란이 점점 커져갔습니다. 체코가 한국에 너무 의존하고 있다. 우리는 더 다양한 선택지를 가져야 한다. 이러한 논조의 기사들이 증가하면서 한국과의 계약을 흔들려는 움직임이 더욱 노골적으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움직임을 한국은 조용히 감지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대응 전략이 드러나다. 체코 내부에서의 기술 유출 계획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려던 순간 한국은 예상치 못한 대응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초기 계약 단계부터 이미 기술 보호를 위한 장치를 마련해 두었습니다. 그들이 제공하는 모든 기술 문서에는 고유한 디지털 워터마크가 적용되어 있었으며 이를 통해 문서가 언제 누구에 의해 열람되었는지 추적할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은 정보 흐름을 감시하는 데이터 로그 시스템을 이용하여 체코 내부에서 기술 분석 자료가 이동하는 경로를 추적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체코 국방부 내에서 한국 기술을 오스트리아 컨설팅 업체를 통해 독일 기업으로 전달하려는 움직임이 포착되었습니다. 한국은 곧바로 이를 확인하고 대응책을 마련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 증거가 공개되다. 체코 국방부에서 또 한 차례의 주요 회의가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한국과 체코 간의 FA-50 경공격기 계약 최종 검토가 이루어질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회의가 시작되자마자 한국 대표단 팀장이 예상치 못한 발표를 했습니다. 먼저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체코 국방부 내부에서 우리 기술이 특정 외부 업체와 공유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회의장 내 분위기가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체코 국방부 측에서는 침묵이 흘렀고 일부 인사들은 당혹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한국 대표단 팀장은 이어서 체코 내부에서 기술 문서가 이동한 경로를 기록한 로그 파일을 공개했습니다. 이 문서들은 오스트리아 컨설팅 업체를 거쳐 독일 방산 기업으로 전달될 예정이었습니다. 이는 계약 조건을 명백히 위반하는 행위입니다. 체코 국방부 내에서 기술 유출 계획에 가담했던 일부 인사들은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동안 숨겨왔던 계획이 모두 드러난 것입니다. 회의장에서의 충격적인 발표 이후 체코 국방부 내부에서는 급격한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국방부 내 일부 인사들은 즉각 한국과의 계약을 지키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이미 깊숙이 관련된 인사들은 상황을 수습하려 애썼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단호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계약을 맺는 것이 아닙니다. 신뢰를 맺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신뢰가 깨지는 순간 우리는 대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국 대표단은 체코 정부에 공식적인 보고서를 제출하며 계약 이행 조건을 다시 검토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체코 국방부 내부에서는 급히 대응책을 마련해야 했습니다. 한국의 대응이 공개되면서 체코 국방부 내부에서도 움직임이 시작되었습니다. 국방부 내부 조사팀이 구성되었고 기술 유출 계획에 가담했던 일부 공무원들과 컨설팅 업체 관계자들이 하나둘씩 조사 대상에 올랐습니다. 결국 몇몇 주요 인사들이 계약 위반 혐의로 직위 해제되었으며 체코 정부는 한국에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기술 보호 협정을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계약을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알렉스 로젠버그 역시 중요한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그는 체코 정부 내부의 움직임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었고 결국 한국과의 협력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는 마지막 순간 회의장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뢰는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행동으로 증명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침묵은 무너지고 진실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체코와 한국 간의 협력은 위기를 겪었지만 결국 신뢰를 바탕으로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갔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무기를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전략을 통해 국제방산 시장에서 독창적인 입지를 강화하고 있었습니다. 체코 국방부 내부에서는 내부 개혁이 이루어졌으며 한국과의 협력을 지속할 수 있도록 방산 계약의 투명성을 높이는 조치들이 마련되었습니다. 알렉스 로젠버그는 이 사건을 통해 방산 계약이 단순한 기술 거래가 아니라 국가 간의 신뢰를 기반으로 형성된 관계라는 사실을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침묵 속 전략이 단순한 방어가 아니라 가장 강력한 공격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경험하며 한국의 방식에 대한 존경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즐겁게 읽어주셨다면 계속해서 흥미로운 이야기와 정보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대화 나누길 바랍니다.